어제 이제 한국 증시가 좀 더 하락을 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반도체 쪽이 약간 흔들렸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튀었어요. 어제 밤에 좀 더 튀어오르면서 채권 금리가 뭐 0.8% 이렇게 올라가면서 4.7까지 갈 뻔했거든요.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되니까 발작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좀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세라브라스가 와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그렇게 되면서 300달러를 넘어가요. 이게 지금 상장한 지 며칠 안 된 회사인데 이 회사 뭐 공부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뭐 독점에 가까운 하나의 또 어떤 영역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볼 필요 있는데, 주가가 비싸다라는 또 단점이 있었고, 공모가가 그때 120달러 해야 되는 게 뭐 150달러로 시작했다가 지금 300달러 넘은 상태니까 더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좋다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세레브러스가 좀 올라주면서 마이크론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7% 6%씩 오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샌디스크도 다시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튀어 오르면서 나머지 이제 반도체들도 하락했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장 초반에는 한 3% 넘게 하락했던 것들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에 미국,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찍었는데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이제 올랐고, 뭐 솔직히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만큼 지금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성장성이 좋은 게 없었죠. 그래서 돈이 계속 쏠렸습니다. 집중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이 집중 현상이 벌어지면은 주가가 막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못 버티는 경우도 나온단 말이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AI랑 연관이 있는 이제 GPU, CPU, 뭐 광통신, HBF 계속 돕니다. 뭐 HBF까지 해가지고 계속 돌면서 섹터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어쨌든 계속 뭔가 돌아다니는데 막상 보면 그 AI라는 범위 안에서 주식이 돌고 도는 겁니다. 뭐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백화점 안에 있는 푸드코트를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백화점 안에서 밥을 먹는 느낌? 이것도 한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보통 AI가 아무리 이렇게 테마를 하더라도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텐데, 시장에 파괴자가 하나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3개월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시총 1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신선함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펀더멘털을 계속 끌어올려주는 게 엔비디아고, 그렇게 AI라는 테마를 끌고 가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처럼 돌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의 증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아침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실적 발표를 이제 하고 나서 한 30분 뒤에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젠슨왕이 이제 어떤 말을 할 거냐, 다음 분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전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거고, 여기가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왜냐면 젠슨왕 말 한마디 때문에 양자 컴퓨터 영향을 줬었던 것처럼 분명 HBM에 대한 멘트를 칠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랑 다 이제 왔다 갔다 할 건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말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맞물려서 기대감이 좀 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 마이크론이라던가 샌디스크라던가 뭐 세레브라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오르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만약 실적 잘 나오고 뭐 젠슨랑도 다음 분기 전망 상향만 시켜준다면은 AI 전체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젠슨랑 말 한마디에 주가 향방이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최대한 미리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홀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젠슨랑이 이제 어떤 멘트를 칠 거고, 내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메리트 있는 기업이고, 예상을 하고 보유를 하고 실제로 그게 맞아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테스트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긴 안목으로 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상했던 젠슨랑 멘트가 이건데 여기서 의외의 멘트들이 나온다라면은 이제 던져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결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예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랑은 뭐 항상 좋다고 말해요. 기업에 대해서 좋다고 말하고 실적도 제일 잘 나올 거라고 말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2번 정도는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냉랭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도 진부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리스크를 보는 것 같은데, 저번 분기 발표 때는 사무신용 환매 불가 우려가 있으면서 이슈가 나오려고 하다가 이란 전쟁 터져가지고 그 이슈가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만큼 어떤 스포트라이트 받을 만큼의 사이즈가 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미중회담으로 인해서 H200 그 중국 수출 이후에 별다른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미국으로 빠져들었죠. 만약에 H200 수출 얘기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략 계산해보면 250억 달러 매출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률이 한 70% 넘어가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한 200억 달러 가까운 돈이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게 선반영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이게 애매하게 된 거라 실제로 되면 더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좀 깎여나가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건데, 젠슨랑한테 분명 물어볼 겁니다. 그 대답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중동 쪽의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거에 대한 기자들 질문도 있을 거예요. 젠슨이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또 달라질 겁니다. 뭐 이것들은 이제 뭐 젠슨왕의 대답과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것들로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성장률에 의존하는 모습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성장률이 증가할 때는 주가가 오르고 하락할 때는 주가가 횡보했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성장률 각도에 따라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올해 예상되는 AI 데이터 센터 수보다 이게 연말쯤 되면은 완공되는 게 꽤 적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주민들 반대가 되게 심해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게 많대요. 지하수, 소음, 뭐 이런 것들, 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계획된 프로젝트 절반이 좌초가 됐다. 그러면 GPU도 늦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드맵과 실제 우리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로드맵 속도가 달라지면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엔비디아의 그 GPU 파는 거가 좀 다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추론인데, 추론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이제 시장 자체가 한 50% 이상은 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GPU보다는 이제 뭐 CPU, HBM 뭐 이런 것들, 아까 세라브라스 있는 이런 칩들, 이런 것들이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CPU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엔비디아도 CPU를 합니다. 뭐 베라라던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GPU만큼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쿠다 생태계 내에서 엔비디아 GPU랑 CPU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이 100%의 최적의 성능이 나오는 건데, CPU에 대한 점유율이 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쿠다 생태계에도 좋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PU 때문에 인텔 주가가 오른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추론칩에서도 물론 이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좀 미세하게 좀 다르다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론칩이 인기를 얻으면서 독점적인 지위에서 또 다른 이제 슈퍼스타들이 탄생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까지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뭐 구글 칩 TPU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처럼 강력한 독점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가 나중에는 분명 이게 압박을 받을 겁니다. 아마 이번 발표 때 압박받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언젠가는 이게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그런 미래 성장 속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엔비디아 EPS 추이를 보더라도 이번 분기가 성장 속도의 정점을 찍을 거다, 119%까지 찍고 다음부터는 86, 69, 54로 그 성장 속도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성장이 폭발적이었다가 서서히 이제 여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주가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예상 EPS가 1.77인데 이게 도중에 상향된 기대치예요. 엔비디아 기대치보다 더 높은 실적, 엔비디아는 항상 그렇게 해주니까. 그럼에도 주가가 실적 발표날 흔들리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더 많은 걸 바랬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래도 또 목표치에 상향 되면서 계속 다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길게 보고 투자하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투자에 좀 더 적합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년 뒤에 엔비디아 PER이 15배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저평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PER이 낮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미래에도 이 속도로 성장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도 이렇게 저퍼를 적용받는 거와 똑같은 게, 분명 피크가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라는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PER을 높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킹알파 데이터를 지금 보면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시킹알파에서 재밌는 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관점과 시킹알파 전문가들의 관점이 약간 달라요. 엔비디아 보는 관점이. 월가 사람들은 강력 매수가 대부분이고 일반 매수까지 합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시킹알파 전문가들은 지금 홀드 의견이 의외로 좀 많아요. 그리고 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월가 사람들은 다 강력하게 매수를 주장하는데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근데 시킹알파 전문가들은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뭐 한번 좀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내가 혹시 과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월가 사람들이 맞으면은 뭐 그렇게 그냥 공부 안 하는 이만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뭐 계속 오르는 장에서 오를 거예요, 더 사세요
사세요 하는 게 말 제일 편합니다. 뭐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드 의견, 셀 의견을 냈다라는 거는 뭔가 본인만의 뭔가 찾아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홀드와 셀을 주장하는지 분석글을 읽고 싶다면은 이제 시킹 알파 가입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첫 가입자 같은 경우는 7일 무료 체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무료로 보시면 되고요. 뭐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게 원래 연간 296달러인데 지금 269달러로 세일을 합니다. 요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7일 체험 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봐요. 퀀트 투자자들한테 도움되는 지표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외 기능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 PER 구할 때도 많이 유용하고 국내에서 들을 수 없는 아까 같이 분석글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킹 알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은 불허한데 그 주가에 따라서 AI의 방향성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오르는데 엔비디아가 좀만 더 버텨주면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고, 만약에 여기서 뭔가 그 시장의 반응이 좀 냉랭해졌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 잘 보시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